마찰력이 들어와 있는 예제. 마찰력 복습을 좀 해보면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첨자로 S 그리고 K를 두게 되고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습니다. 즉 정지 마찰력에는 최대값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최대값은 마찰력은 이게 이제 정지 마찰력이든 운동 마찰력이든 수직력에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 정지 마찰력은 μs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μk로 그 비례 상수를 이렇게 이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찰 계수라고 그러죠. 마찰력과 수직력은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거는 통계적인 것이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물체를 이렇게 표면 위에 있는 물체를 따져보자면 이 물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고 수평으로 가해주는 마찰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해보고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처음 나오는 내용은 6절에서는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확장. 그래서 이제 원운동을 조금 더 우리 앞에서 했던 원운동을 조금 더 공부해 보는데 원운동 그러면 구심 가속도가 있었죠. 이 가속도를 이제 여기 구심 가속도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네요. R분의 V 제곱해서 잘 외워두자 그랬어요. 하도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또는 각속도를 써서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오메가가 바로 R분의 V였습니다. R분의 V 또는 V는 R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로 표현하면 T분의 2파이. 진동수는 T의 역수가 진동수가 되죠. 그래서 2파이 F. 이런 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럼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얘기겠죠. 뉴턴의 제2법칙에 적용을 해서 F는 ma라는 식을 쓰면 이런 구심 가속도를 만들기 위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앞에 다 구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R자 힘이 되겠죠. R자 힘이 R분의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줄에 물체를 매달아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합시다. 이제 V라는 속력. 물론 매 위치마다 이 방향은 다 다르겠죠. 접선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지름과 속도는 항상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잘 돌다가 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원운동을 하지 못하죠. 원운동을 하게 만드는 줄이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겠죠. 가속도가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힘도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지고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도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이제 수평 방향에서 보자면 이 줄이 당기는 힘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 R자 힘을 구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R자 힘이 그대로 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에 넣어서 M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력을 안다면 속도를 구해낼 수도 있겠죠. V에 대해서 정리하면 M분의 RT 그리고 루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V제곱이 M분의 RT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힘이 주어지면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속도가 구해지면 거꾸로 속도가 주어지면 힘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원운동을 했는지 또는 원운동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거꾸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다양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태양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다면 지구에 가해지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 지구를 원운동시키게 하는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는 줄로 당기는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고, 수직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이제 세탁기 또는 예전에는 이제 탈수기라고 했는데, 탈수기 안에 놓고 옷을 놓고 뱅글뱅글 돌리면 이 바닥이 물체에 가해주는 수직력 역할을 하겠죠. 표면이 수직 방향으로 가는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돌릴 수 있는 거고, 또는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바로 전에 살펴봤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면 그 속도는 장력이 주어졌다. 그리고 반지름도 주어지고 회전하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도 주어진다면 이런 속도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킬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고 미터를 넣어줘야 되고 뉴턴을 넣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본 단위, 국제 단위계 SI 단위 값을 MKS, 미터, 킬로그램, 초 단위를 써서 다 대입해주면 얘도 동일한 단위 체계로 미터 퍼 세크로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원운동을 하는 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 그럼 항상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에 적용해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회전식 관람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질량이 M인 어린이 이렇게 나왔죠.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도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R이 되겠죠. R은 10m. 속도도 나와 있죠. V. 그러면 R분의 V 제곱 곱하기 M까지 다 해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속 원운동이 아닐 수도 있고 등속 원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정한 속력이었으니까 V는 항상 일정한 값이죠. 그럼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맨 아래에 있을 때 특별한 하나의 위치가 주어져 있죠. 좌석이 어린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은 R자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은 문제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힘들이 있는지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특히 어느 때? 맨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있을 때죠. 그래서 어린이만 딱 갖다 그림을 그려놓은 B번 그림이에요. 바닥에 있을 때, 바텀, 그죠? BOT. 그런데 아마 문제에서는 맨 위에 있을 때도 문제가 나오는가 보네요. 그렇죠? 그럼 맨 위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들을 또 생각해 봐야죠. 자, 맨 아래에 있을 때 보니까 좌석이 어린이를 떠받치고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서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좌석이 가해지는 바닥이 가해지는 수직 항력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위로 밀 테니까 그 수직 항력은 위쪽 방향이겠죠. 그리고 어린이의 질량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건 뭐 아마 지구상에서의 일일 겁니다. 그럼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찾으면 다 뭐만 있냐면 중력, 그죠? 중력. 그리고 접촉해 있으면 수직 항력. 기호로 쓰겠습니다. 수직 항력. 그리고 접촉 방향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줄이 당기는 장력. 이거밖에 없어요. 나오는 힘이. 지금까지 공부한 힘이 뭐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중력 FG, 그죠? FG, 수직력 N, 마찰력, 그리고 장력. 이거밖에 없다. 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착착 수십 개의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좀 해보면. 근데 맨 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맨 위에 있을 때도 바닥에 있을 테니까 바닥이 미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이 중력은 똑같죠. 이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 때나 위에 있을 때나 무게는 지구가 당기는 힘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 힘이 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 방향의 방향을 플러스로 둬야 돼요. 이게 플러스고 위에 있을 때는 아래 방향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의 R자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래에 있을 때 B번 그림이 자유물체도니까 플러스가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원에서 보면 바깥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N BOT 마이너스 mg 이렇게 한 번에 쓰세요. 이게 이제 R자임이 되는 거죠. 시그마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겠죠. 오른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게 MA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항해 주면 NBOT를 구할 수 있겠죠. 또는 NBOT를 알고 있다면 V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V가 여기 아예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V는 초속 3m다. R도 주어져 있고 M도 주어져 있고 그럼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MG 다 구할 수 있어서 NBOT를 구하려면 얘를 이항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MG를 해주면 요거 더하기 MG를 해주면 NBOT가 구해지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맨 위를 지날 때는 아래쪽 방향 얘가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기호를 미리 이렇게 써 놓는 겁니다. 그러면 탑에 있을 때 MG 마이너스 N 탑 TOP 요게 바로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인데 속도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N에 대해서 쓰면 NTOP는 어떻게 구해져요? NTOP는 요거 이항하고 NTOP 이용하면 MG 마이너스 R분의 MV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NBOT도 구해볼 수 있고 NTOP도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고 뭐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차곡차곡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B에서는 이거 꼭대기에서죠. TOP, NTOP를 구하는 겁니다. 어린이에게 의자가 가하는 힘은 수직력밖에 없어요. 그죠? 수직력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의자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바닥이죠. 의자 바닥. 그죠? 바닥이 물체에 가하는 힘 N을 구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래서 NTOP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들을 다 대입만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여기 이제 문제를 딸려 있는 문제를 보자면 자, 회전식 관람차에 이상이 생겨서 어린이의 속력이 아까는 초속 3m였는데 지금 초속 10m가 됐습니다. 뭔가 이제 과속을 하고 있는 거지. 과속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점점점 빨리 돌아.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전에는 안전벨트가 없어도 그냥 잘 천천히 돌아가면 어린이가 날아갈 일은 없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자에서 이제 이탈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안전벨트를 해야겠죠. 자, 이 경우 원 궤도의 맨 꼭대기에서 어린아이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해보면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V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V가 점점 커지면 NTOP가 지금 V가 작을 때는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겠죠. 0.908mg로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수직력이 위로 잘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V가 점점 커지면 이 값은 고정된 값인데 V가 점점 커지면 NTOP가 0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NTOP가 0이 되는 V는 얼마겠어요? 이게 여기서 구해보면 루트 RG가 되겠죠. 루트 RG. 그죠? 이게 0이 될 때는 MG하고 R분의 MV제곱이 같아질 때니까 V는 루트 RG가 되면 즉 V제곱이 RG가 되면 MG-MG가 될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이때의 속도를 구해보면 R이 아까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R이 10m 그죠? 10 G도 10이죠. 9.8 그럼 9.8보다 이거보다 그냥 9.8을 넣어주면 1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10보다 작을 때 거의 10인데 10보다 약간 작을 때 수직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바닥이 어린이에게 가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막 공중에 막 떠 있을 수 있는 그때잖아요. 그죠? 이탈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10이 되면
1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탈해버린 거지. 너무 빨리 돌아서. 그렇죠? 그러면 아예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지금 구심력이 작용하지 요게 얘랑 같아지면 엔티오피가 0이 되면 바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바닥으로부터. 그죠?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요 값을 이제 직접 구해봐야겠지. 그때는 이 값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아예. R 자체가 어떻게 돼요? R 자체가 아주 커지거나 이탈하는 거니까 R 자체가 아주 커지거나 이 반지름 유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쓸 수가 없겠지. 그렇죠? 구심력이 아닐 테니까 그때는 더 큰 원을 그린다거나 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원을 그린다는 얘기는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수이며 이는 이제 불가능하다. 수직력이 음수가 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해야겠지. 예. 6.2절에 이제 비등속 원운동. 앞에까지는 이제 등속이었습니다. V가 일정이었는데 이제 V가 변하는 이런 원운동을 뭐 가속 원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속 원운동. 자, 또는 논 유니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본 거죠. 질량 M인 입자가 또는 작은 구가 길이 R에 줄 끝에 매달려서 고정점 O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고정점이죠. 연직면에서 원운동합니다. 즉 아까는 이렇게 도는 걸 연직면이라고 해요. 아까 관람차도 사실 연직면이죠. 이렇게 도는 거. 근데 내가 줄에 공을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면 그냥 수평, 지면과 수평인데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아까처럼. 그런데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속력이 V가 되고 줄이 연직 방향과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구하라. 이런 상황이죠. 세타가 0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의 접선 가속도를 구하고 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대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접 한번 돌려보면 이게 원운동을 하게 하려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돌려야죠. 충분히 빠른 속도가 안 되면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돌려야지만 원운동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위를 지날 때 당기는 힘하고 아래를 지날 때 당기는 힘은 당연히 아래 지점을 지날 때 당기는 힘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연한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여기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아래 지점을 지날 때 당기는 힘, 줄은 항상 당기기만 하겠죠. 앞에서는 수직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수직력 대신에 줄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위를 지날 때도 줄이 당기고 아래를 지날 때도 줄이 당기는데 줄이 당기는 힘이 T, BOT, 여기서는 T, TOP 이렇게 써준 거고, 중력은 똑같이 아래로 mg, 여기도 아래로 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를 지날 때 아래를 지날 때 식을 똑같이 써줄 수 있어요. 여기 아래를 지날 때 쓰면 T, BOT 마이너스 mg가 원의 중심 방향의 r자 힘이 되고,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겠죠. r분의 m 곱하기 v 제곱. 그리고 위점을 지날 때는 중심 방향의 힘. 근데 둘 다 중심 방향이네요. 그렇죠? T, TOP 더하기 mg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될 텐데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TOP가 써진 거고 여기 BO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속도가 다를 테니까 그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을 여기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이게 다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이런 각을 갖고 있을 때 그래야 됩니다. 똑같이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장력은 구의 중심 방향, 줄이 당기는 방향일 테니까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항상 원운동할 때는 원의 중심 방향과 접선 방향 성분으로 힘을 분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야지만 서로 직교하는 두 성분이 돼요. 마치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되듯이. 그런데 지금 이 중력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중력을 그럼 분해할 수 있겠죠. 중력의 이 반지름 방향 성분과 접선 방향 성분으로 중력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그려진 그림이 이렇게 흐린 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가 세타라면 이 각도 마찬가지로 동위각으로 세타가 돼서 mg를 분해해 보면 mg 사인 세타 여기 그죠? 그리고 이게 mg 코사인 세타 마치 경사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길 지날 때 원의 중심 방향이 R자임은 T가 원의 중심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mg 코스 세타가 있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이게 원의 이 반지름 성분 그죠? 지름 성분 또는 반지름 성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름 성분의 R자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자 이게 일정한 힘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아닐 때는 성분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반지름 성분의 R자 힘은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서 m 곱하기 r분의 그때의 속도 여기를 지날 때의 속도를 IFV라고 쓰면 되겠죠. F분의 V죠.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접선 방향의 힘이 있죠.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mg 사인 세타. 이게 이제 접선 성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첨자로 t를 써요. 탄젠트. 예. 그래서 이건 mg 사인 세타 하나밖에 없죠. mg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뭐가 돼요? MA가 되는 거죠. MA. 그런데 앞에서 A는 AC였죠. 우리가 AC 또는 AR로 이렇게 써서 MA가 됐던 거고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자, T를 첨자로 역시 써줍니다. T.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그대로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A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타가 0인 바닥에서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세타가 0이면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을 때도 세타가 0인 또는 18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를 지날 때도 세타는 0이어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구심 방향만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때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G 사인 세타로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자, 원의 맨 꼭대기에서 줄의 장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면 없어진다는 얘기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 꼭대기에서 만들었던 시계에 가서 그죠? 장력이 0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게 0이 되겠네요. 예. 그럼 얘가 0이 되면 원의 구의 중심 방향의 R자 힘은 그냥 중력만 있는 거죠. 중력이 R자 힘이 돼서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VTOP는 루트 RG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B번 문제도 만들었던 식에서 다 나오게 돼요. 다 전부. 예. 자, 맨 꼭대기에서 속력이 이 값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속력이 지금 얘기한 값보다 작으면 이게 줄어드는 거지?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mg보다 작을 수 없잖아요. mg는 지구가 당기는 힘인데, 그렇지? 예. 그럼 속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반지름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mg랑 같아지려면 장력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와야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잖아. 한 바퀴 원을 못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즉 이거보다 속도가 느리면 한 바퀴 못 돌고 그냥 찌그러지겠죠. 원의 반지름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을 이탈하게 된다 또는 영이 포물선 궤도를 뭐 따르거나, 그죠? 예, 이제 아예 원 운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6.3절에 가속 틀에서의 운동 그러면 이제 틀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기준 틀을 얘기했었어요. 기준 틀 또는 좌표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성 좌표계 얘기를 했었죠. 관성 기준 틀.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면 관성 기준틀이 뭐냐면 뉴턴의 제1법칙이 성립하는 기준틀을 얘기합니다. R자 힘이 0이면 물체에 가해진 R자 힘이 0이면 가속도도 0이 되는 기준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 관성 기준틀은 등속 운동하는 기준틀이어야 됩니다. 관성 기준틀 자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관성 기준틀이 가속 운동하고 있다면 관찰되는 이 가속도가 0이 아닌 가속도로 관찰이 되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성 기준틀은 등속 운동하는 기준틀이 관성 기준틀이 됩니다. 즉 좌표계의 원점이 멈춰 있거나 또는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나 다 관성 기준틀의 자격이 될 수 있어요. V가 0이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라면 관성 기준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틀은 가속하는 기준틀이죠. 원점이 움직이는데 그 운동이 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이 기준틀에서 관찰하는 물체에는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준틀을 쓸 수가 없잖아. 그죠? 운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뉴턴의 제1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와,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우주에 와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내가 있는 좌표계가 비관성 좌표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뉴턴의 제1법칙이 위배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는 좌표계가 비관성 좌표계라는 얘기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 자연의 법칙인데 깨졌다는 얘기는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비관성 기준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운동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원형 트랙을 돌고 있는 자동차인데 여기서 헬리콥터를 타고 있다고 보자고. 그 사람이 쭉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생긴 거지. 구심력이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이 있어서 지금 원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럼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뭐가 가하겠어요? 힘을 의자가 가하겠죠. 이 의자가 사람을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원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인 거지. 진짜 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느껴? 누군가 나를 문 밖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이건 느껴지는 힘이에요. 실제 힘이 아니라. 그런 힘을 겉보기 힘이라고 또는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 고등학교 때 관성력 공부한 사람이 있겠죠. 관성력은 뭐냐면 실제는 관성 기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등속 운동하는 관성 기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생기는 가짜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성력은 그냥 이걸 해석하려면 가짜 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짜 힘. 실제는 없어. 실제는 그 반대야 이런 얘기죠. 실제는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구심력이 작용해서 의자가 너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짜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심력이라는 말을 쓰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원심력.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힘이 존재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실제 힘이 구심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6장에서 그림이 있는 연습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좀 그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글씨로만 써놓으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서 그림과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봅시다. 질량이 3kg인 물체가 수평 책상면에서 마찰 없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 마찰은 없을 테니까 이건 이제 고려 안 해도 되고, 이제 M 나와 있죠. 그리고 R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kg까지 정지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즉 줄이 가할 수 있는 최대 힘은 25kg에 대한 무게까지죠. 그러니까 장력의 최대값은 25G죠. mg. 그죠? 25 곱하기 9.8. 10이라고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자면 250N까지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줄이 끊어지지 않고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력. 이게 바로 구심력 역할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예제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R분의 M V 제곱에서 이 V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V는 루트 R M분의 RT가 되겠죠. 앞에서 예제에서 구했던 거하고 동일한 문제인 걸 알 수 있고,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 처음에 동쪽을 향하여 이동하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커브길을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쪽을 향해서 오는 동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같죠. ABC의 길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235m. 호의 길이는 2파이 R의 4분의 1이 되겠죠. 한 바퀴가 2파이 R인데 그거의 90도니까 4분의 2파이 R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호의 길이가. 그러면 이게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2분의 파이, L은 R 세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없네요. 이거 가지고는. 이거 자체가 235가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여기 235m 돼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동차가 35도 되는 순간, 여기죠. B점을 지날 때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일정한 속력인가요? 보이는 거 일정한 속력. 그러면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일정한 속력일 때 구심 가속도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AR은 또는 AC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구심 가속도. 단위 벡터 i와 j를 사용해서 답해라 그랬는데, 여기서의 가속도는 당연히 구의 중심 방향일 테니까 이런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x축, y축으로 분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해하려면 직각 삼각형 그려주면 되겠지. x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y 방향으로 요만큼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크기를 x성분, 요거의 x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a의 x는 요거 AR 곱하기 여기가 세타니까 x성분은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죠. 코사인 35도. 여기가 35도니까 엇각으로 해서 35도. 그렇죠? 코사인 35도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R분의 V제곱 계산해서 여기다 AR에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A의 Y 성분의 가속도는 요거죠, 요거. 그죠? 세로. 그럼 사인 세타가 되겠죠. AR의 구심 가속도에 사인 35도. 요건 이제 플러스입니다. 요거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고 사인 35도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AX 성분의 크기 구해서 요거의 I 벡터 더하기 AY의 J 벡터, 이렇게 단위 벡터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 여기 이제 이렇게 다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벡터에 대해서. 자, 36초의 구간 동안 36초가 뭐예요? 36초. 회전을 마친 시간이 36초 걸린대요. A에서 C까지 오는데 36초 걸리는 거죠. 36초의 구간 동안 평균 속력과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평균 속력이라는 얘기는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먼저 평균 속도부터 구해야겠죠. V, AVG.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정의를 사용하면 되겠죠.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죠. 벡터 평균 속도. 항상 여기 속력이라고 물었어도 뭘로 대답해야 돼요? 속도를 계산하고 그거의 크기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력 자체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를 구하고 그 크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줘야 되는데 나중 속도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속도는 요거고 시점이 나중, A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이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라 그런 얘기는 이 처음 값의 반대 방향을 더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의 반대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화살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VF, VC, 그죠? VC가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지. VC에서 VA를 빼줘라 이런 얘기죠. 즉 VC 더하기 마이너스 VA를 해라. 그랬더니 대각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각선,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속력의 크기는 같으니까 요거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겠죠. 즉 V의 크기의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모는 루트 2 V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 36초가 되겠죠. 델타 T는 36초. 그러면 36분의 루트 2 V가 됩니다. 36분의 여기 루트 2 V, 요게 여기 분모가 될 테니까요. 분자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V는 순간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거리 구해주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 요게 거리죠. 거리 235m 나누기 36 시간분의 거리가 평균 속력이 되는 겁니다. 속력, 그렇죠? 순간 속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V가 되도록. 자, 평균 가속도는 아이고 내가 잘못 구했네요. 그렇죠? 요게 평균 가속도죠? AV, 그렇죠? AV 이렇게 구해야지. 평균 가속도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평균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평균 속도는 AVG는 변이 나누기 시간인데 여기 속력 자체를 그렇게 구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 지금 가속도를 그렇게 구하는 거고 이게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때 이 식을 구하는 거고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의 정의를 써야죠. 그죠? 평균 속력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변이가 아니라 거리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시간은 36초 걸리는데 이동한 거리는 이거 235죠. 이거 자체가 평균 속력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자체가 같으면 또 잘못된 정보를 줄 뻔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 구별해보고 벡터의 개념 벡터의 개념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지. 원운동 자체에 대한 표현은 좀 거리가 있네요. 이런 거 볼까요? 이제 그림 6.6번 아마 6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줄에 매달린 추가 연직선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채 원을 그리면서 원뿔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줄이 만드는 도형이 원뿔이에요. 원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줄 매달아서 원을 유지하면서 그럼 원운동 하고 있는 거죠.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등속 원운동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게 원이 이런 원을 그리고 있다고 위에서 보면 그죠?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랫면이 이렇게 이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반지름을 구해볼 수 있겠지? 반지름을 구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이게 그래서 L 사인 세타가 반지름이 됩니다. L 사인 세타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구심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구심력은 그래서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9에 대해서 그리면 이게 장력이죠. 장력. 줄이 당기는 힘 장력과 그리고 중력 두 개만 또 여기서 작용하죠. 두 개의 힘만 있어요. 장력과 중력. 그런데 9의 중심 방향은 중력에 수직하니까 중력은 9의 중심 방향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t를 분해해서 t의 수평과 t의 수직으로 t를 분해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이 수직 방향의 힘, 즉 t 사인 세타죠. 그죠? 다시 그리면 이게 t였는데 세타는 요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요 힘, 요 성분 t 사인 세타죠. t의 수평 방향. 수평이라고 해서 항상 코사인이 아니라 항상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죠. 요게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힘 하나가. 구심력이면 R분의 mv 제곱이 돼야겠죠. mv 제곱. 그때 R을 얘를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갖다 여기다 넣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럼 t는 어떻게 알아요? t는 수평 방향으로는 평형이죠. 수직 방향으로는. 얘는 수평 방향으로 가속되는 거지 수직 방향은 항상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이겠어요. 이거는 평형이죠. 그래서 t 코사인 세타하고 중력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주어져 있는 거죠. 문자로 주어져 있지만 세타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장력을 구하면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돼요. mg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 그래서 t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대개 이런 문제는 항상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만들기 위해서 자, y축 방향은 평형이 됐어요. 가로 t 사인 세타, t 사인 세타는 r분의 mv 제곱이죠.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 식은 여기서 이미 했던 거죠. 내려온 거고, t 코사인 세타, 수직 방향의 힘은 중력과 평형을 이루죠. mg랑 같아요.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래에는 코사인 있고 위에는 사인이 있으니까 이걸 변변 나눠줍니다. 아래분의 위에는 우변도 아래분의 위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 약분되고 좌변은 t가 약분되겠죠. 그래서 좌변을 계산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둘이 한 번에 약분되는 게 아니라 좌변은 좌변대로 약분되고 우변은 우변대로 약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rg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v 속력을 구하면 rg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루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모양 각도를 측정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좀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8번도 유사하죠. 이렇게 갔다가 오는 동 하는 유사한 문제. 그리고 12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흔들리는 거죠. 진자입니다. 진자.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걸 진자라고 하죠. 진자. 시계추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자의 궤적은 원운동이죠. 원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인데 그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 운동하는, 즉 비등속 원운동이다. 비등속 원운동. 아까 가속 원운동 그랬던 건 좀 용어상 맞지 않겠네요. 원운동은 항상 가속이니까, 그렇죠? 비등속 원운동이 맞는 용어겠네. 가속 원운동은 속력이 변하는 원운동,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등가속, 어쨌든 가속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도 가속 원운동이긴 하죠. 용어를 좀 잘 써야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경우에 줄의 각도가 20도가 되는 어느 순간에 물체의 속력이 8. 이 얘기는 20도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0도가 끝이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20도일 때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줄의 장력 구해보고, 접선 가속도 구해보고, 지름 가속도도 구해보고, 전체 가속도도 구해보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비교해보고, 이런 질문이 되게 복잡하죠. A, B, C, D, E까지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항상 문제가 나오면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보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mg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줄이 있을 테니까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앞에서 구했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분해해야 될지,
자, 이게 이제 원의 궤적이라고 합시다. 예. 원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원의 반지름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항상 분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분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하고 접선 방향이죠. 수직 방향하고 분해해야 되는데 이미 이 장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분해가 돼 있는 하나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장력인데 mg를 좀 분해해 줘야겠죠. 그래서 mg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나온 거겠지. 그럼 요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접선 방향의 힘이 mg 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은 즉 구심력은 t-mg 코사인 세타죠. 원의 반대 방향을 중심이 아니라 바깥쪽이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원의 중심 방향의 r자임에 대해서 이게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m 곱하기 r분의 그때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접선 방향의 성분은 요거 mg 사인 세타밖에 없죠. mg 사인 세타가 그럼 이건 0이 아니잖아요. 접선 방향의 가속도 F는 ma를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죠.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장력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t가 있는 식 요거밖에 없으니까 얘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면 장력이 구해지는 거고 접선 가속도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at는 그냥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지름 가속도는 이게 지름 가속도 r분의 v 제곱 자체가 지름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냥 결과가 되는 겁니다. r분의 즉 2분의 8864 그죠? 2분의 64니까 32가 되겠죠. 지름 가속도는 32m/s 제곱. 접선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즉 9.8 곱하기 사인 20도 해주면 다 구해지죠. 그럼 전체 가속도는 즉 두 개의 가속도가 있어요. 지름 방향의 가속도 AR하고 AT가 있는데 둘은 서로 수직이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해주면 이게 전체 가속도라고 하는 값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 가속도. 그래서 전체 가속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지 전체 가속도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구심 가속도 따로 구하고 접선 가속도 따로 구하면 돼요. 따로 구해서 서로 수직이니까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전체 가속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구한 결과는 이제 ABC죠. 물체가 아래로 내려갈 때와 위로 올라갈 때 서로 다른가? 내려갈 때는 이게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올라갈 때는 어때요? 내려갈 때는 아래로 더 빨라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중력이 뭐 바뀌나요? 중력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니까 항상 아래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려올 때도 아래 방향이고 올라갈 때도 중력은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이 접선 성분의 힘은 변하지 않죠. 구심력도 변하지 않아요. 장력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위로 올라갈 때 서로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지 않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지금 뭐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죠? 올라가는 때와 내려가는 때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죠. 이 장력이 그대로 이 줄을 이 물체를 끌어당기겠죠. 하나의 줄입니다. 하나의 줄에서는 하나의 힘만 작용, 같은 장력이죠.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장력이 세고 여기는 장력이 약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같은 줄에서는 팽팽함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동일한 장력이 가해지고 이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돼서 R분의 MV 제곱,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속력이 51이래요. 여기 51 대입해 주면 되고 반지름 1 대입해 주면 되고 물체의 질량 여기 얼마야? 물체의 질량이 돌멩이의 속력이 24일 때 반지름 2.5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0N이 필요. 질량 모르는 거 여기서 구해야겠지, 그렇지? 이거 시계 놓고 얘가 50일 때, 그죠? t가 50일 때
속도는 24가 되고 반지름이 2.5가 되니까 질량이 여기서 구해지겠죠. 질량이 얼마인지 첫 번째 조건에서 질량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 그죠? 그 질량에 여기 새로운 R 분의 새로운 V 제곱을 넣으면 장력이 구해지겠죠. 그때의 장력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그림이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15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질량이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의 가속도는 트럭의 가속도죠. 트럭의 가속도. 그런데 트럭이 이렇게 가속하면 이 물체도 똑같이 움직일 테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A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일정한 모양을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다 뉴턴의 제2법칙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그려보면 줄이 당기는 장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중력이 있죠. 앞에 그림하고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은 원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X축 방향 그대로 두고 Y축 방향 그대로 두는 겁니다. mg는 아래 방향이니까 가속도와 무관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역시 장력 T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T 사인 세타가 되겠고 요건 T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렇죠? 이 힘이 바로 MA가 되는 거지. X축 성분의 힘에 의해서 X축 성분의 MA가 만들어지는 거고 Y축 성분은 평형이죠. 그 T 코사인 세타는 그냥 mg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위치를 좀 바꿔주면 T 코사인 세타는 mg와 같고요. 평형이 됐고 T 사인 세타가 수평 방향의 R자 힘이 돼서 이게 MA가 되는 거지. F는 MA. 그럼 이거 역시 변변 나눠주면 좌변은 탄젠트 세타. 좌변끼리 연산하면 우변은 G분의 A가 되겠죠. M 약분돼서. 그래서 세타를 알면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A는 G 탄젠트 세타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도. 자, 여기 나타나는 용수철 저울이니까 힘이 구해지겠죠. 장력이 여기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장력으로 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속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그럼 장력이 그대로 MA가 되는 겁니다. M에 가해지는 수평 성분의 힘은 MA밖에 이 장력밖에 없으니까요. 마찰이 있나요? 마찰이 있으면 마찰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찰이 없는 그랬습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T가 MA가 되는 거죠. MA. 그죠? F는 MA 하나밖에 없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8N을 가리킨다. 이게 18이라는 얘기죠. 질량이 나와 있나요? 질량이 5kg, 5A가 되겠죠. 5A는 18. 계속 18 나오네. A는 5분의 18.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관심 있는 거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